왜 우리가 애굽하고 메소포타미아를 배워야 됩니까? 응? 우리 성경만 배우면 되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성경은 어디에서 형성이 된 겁니까? 이스라엘에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이스라엘의 위치가. 바로 이 두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는 뭡니까? 아주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그죠? 애굽. 이집트 여러분. 에? 지금이야 뭐 이집트 별 볼 일 없지만은 옛날 고대는 뭐예요? 엄청난 강국이었어요. 응? 메소포타미아. 말할 것도 없죠. 그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직간접으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몰라가지고는 그쪽 관계를 몰라가지고는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만 해도 엄청나게 깊은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거지만은 그걸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스라엘 요 그 세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도 지금 책을 쓰려고 지금 이제 준비 중입니다. 아직은 쓰지 시작을 못 했는데 이 아이디어는 제가 머릿속에 다 있는 거고, 이제 지금은 제가 그 산상 설교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고, 그거 끝나면 이제 이걸 쓰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미리 맛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은 어떠냐? 근데 이 세 나라가 보면은 상당히 재미있어요. 이 세 나라가 완전히 서로 달라요. 위치상으로 보면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 있지만은 완전히 환경이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정을 할 때 애굽도 아니고 메소포타미아도 아니고 뭐예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위치에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가지고 거기에다 두신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거기에 하나님 뜻이 담겨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하고 이 이스라엘의 그 관계들을 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알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이 어떤 그 문화든 그죠? 어떤 문명이든 뭐냐면은 그 문명이 자라게 된 데는 뭐예요?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배경이. 그죠? 에스키모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 저 열대 지방에 갖고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뭐 우리처럼 사만사원이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과 사막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이거 전부 다 달라요. 문화 배경이. 그죠?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똑같이 중동 지역이지만은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고방식이 너무너무 달라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그 다른 사고방식 내용을 모르니까 뭔가 아주 쉽긴 하겠지만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 애굽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 메소포타미아 갖고 있는 자연환경,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환경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그 사고방식, 그 종교를 생각하는 뭐 이런 것도 완전히 그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그 이집트, 애굽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들은 이 어떤 이 세계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문화나 다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기독교 설명하는 방식이 있지만은 우리 여기 그 옛날에 우리 그 토착 종교도 이 창조에 대해서는 다 관심이 있는 거. 세계가 어떻게 생겼나 다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뭡니까? 단군 신화 같은 거, 그죠? 뭐 환웅이 뭐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뭐 해서 곰과 호랑이 어쩌고 뭐 해서 후손이 뭐 이런 식의 있잖아요, 그죠? 그건 어느 민족이나 어느 문화나 그건 전부 다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인류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성경을 배우고 있고 그 성경에 영향을 준 나라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두 나라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뭐 여기서 이제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은 뭐 너무 이제 학문적이 될 것 같아서 저기 하고. 그래서 이 애굽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그 애굽이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어요. 자연 환경이, 그죠? 모든 문명은이라고 얘기한 거지만 고대의 발전된 문명은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죠? 강에서 나옵니다, 그죠? 옛날에 농경 사회로 시작된 거예요. 농경 사회, 그죠? 농경 사회 역사가 가장 길어요, 우리 인류 사회에서, 그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농경 사회와 목축 사회, 어떤 사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농경과 목축 두 사회를 놓고 비교해 본다면은 왜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뭘 하려고 하냐면은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물론 현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산업사회니까 그 옛날 그 인류 전통에 보면은 할 수 있으면 농경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경이라는 건 뭡니까? 모여서, 그죠? 서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노동력을 모아가지고 작은 영토 안에서 많은 식량을 생산해내서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면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죠? 사실 인류가요,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응? 19세기까지만 해도 먹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오게 된 이유도요, 왠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히틀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히틀러가 나오면서 뭐 하냐면은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빵을 주는 거예요. 빵을.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옛날에 배웠던 제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독일에 가가지고 나이 많은 할머니들 뭐 이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응? 그래도 할머니 쭉 살아오면서 어느 때가 좋았어요? 그러면 히틀러 때가 좋았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 나 히틀러 전범이고 막. 왜 그때가 좋습니까? 그러면은 그 전까지 우리 배가 고팠는데 그때는 빵을 다 해결됐어. 우리 배불리 먹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사실 비슷해요, 그죠? 우리 한국도 이제 뭐 빵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오래되지 않죠, 그죠?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뭐예요? 그걸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박정희가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젊은 세대는 다르지만 나이 드신 분한테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식량 문제가 사실 이제 그런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고대는 엄청 가난하게 살고 먹고 살고 힘든 거였어요. 아주 생존 경쟁이 심각했던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농경이에요, 농경. 응? 근데 농경이 안 되면은 뭐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축으로 가는 거예요. 목축으로 가면은 목축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경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목축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풀이 띄엄띄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들을 끌고 양들을 끌고 여기저기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정처 없는 생활을 하는 거죠. 그죠? 정착을 못 하는 거예요. 가다가 뭐 야생동물도 만나고 또 산적들도 만나서 죽음도 당하고 뭐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모여서 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모여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경을 모여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모여서 살려면은 땅도 있어야 되지만, 근데 옛날 고대 사람들이 인구 밀도가 없으니까 땅은 많죠, 그죠? 중요한 게 뭐예요? 물, 그죠? 그러니까 이 고대 문명은 대개 다 뭘 끼고 하냐면 강을 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강이 물을 공급하니까 뭐예요? 그 물을 이용해서 그 땅을 개척을 해가지고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였죠. 똑같이 농경 사회예요. 응? 농경 사회도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는 무슨 강이 있습니까? 애굽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나일강, 그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는 무슨 강이 있어요? 예?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강이잖아요.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강을 가지고 뭐예요? 농경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고대 아주 찬란한 문명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강들이 큽니다. 나일강도 적지 않아요, 그죠? 근데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은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그 강으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항아강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항아가 엄청 큽니다. 길고. 그죠? 그러니까 그 강 주변에 항아 문명이 발생된 거 아니에요. 왜? 그 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었으니까. 그 강물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강물을 이용하려니까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돼요? 뭉쳐서 뭐예요?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강물을 하려면 그냥 되지 않잖아요. 그죠? 홍수도 막아야 되고 뚝도 만들어야 되고 뭐 만들려면은 인력이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그런 그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뭐 거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애국과 이 메소포타미아는 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강은 강이지만은 그 강이 주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무슨 강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무슨 강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집트는 요단강이에요. 중요한 거죠. 성경 요단강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게 중요한 강이에요. 그죠? 근데 불행하게도 뭐냐면 영적으로는 중요한 강이지만은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는 가보셨죠? 요단강에. 못 가보셨어요? 예? 가보셨죠? 실제적으로 요단강이 어떻다는 거예요? 조그맣고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쓸모가 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옛날에는 물이 많았어요. 지금 이제 물이 적은 이유가 또 있어요. 물이 적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 갈릴리에 있는 그 물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전체 쓰는 물의 50%를 갈릴리 호수 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50% 쓰니까 그 물을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사해로 쭉쭉 지나가야 되는데 50% 뺐으니까 뭐예요? 50%만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요단강 흘러가는 물이. 이거 팍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거고, 옛날에는 물이 꽤 많았죠. 그죠? 그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그 제사장이 뭐예요? 가나안 들어갈 때, 그죠? 물이 꽤 많았었어요. 그죠? 특히 그 비 내리는 그 우기 때는, 그죠? 그 쉽게 못 건너간 거예요. 거기 위에 그 저기를 막아가지고 그때 이제 이 마른 땅처럼 건너간 거예요. 물이 많이 왔었던 거죠. 그죠? 근데 제가 그제 결론인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 보면 뭐냐면은 이스라엘 요단강이 있긴 있지만은 실제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강의 용도는 뭡니까? 강의 용도는 그 강물을 이용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단강 그 농사를 짓습니까? 못 짓습니까? 왜 못 짓습니까? 네? 황폐해도 물이 있으면 다 하죠. 근데 맞는 말씀인데 좀 이해가 정확한 거냐 아닌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깊어가지고 무슨 얘기죠 그게? 뭐냐면은 물이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쓸 수가 없어. 너무 깊어갖고 물질이 없어서 너무 깊어갖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 가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셔야 돼요. 예? 이 성경 저 신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 꼭 가봐야 된다. 응? 가서 보시면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생각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은 봐도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은, 좀 이따 나오는데, 이게 이거 나중에 다시 할게요. 뭐냐면은, 갈릴리 호수가 그 지중해 해수면이 있잖아요. 해수면보다 몇 미터 더 밑에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셨어요. 그죠? 그거 관심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죠? 200m 이하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중해 호수보다 갈릴리 호수의 물이 해요. 이게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 알겠죠? 이 해수면이라는 건 뭐 해수 제일 낮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땅 있고 뭐 산 있고 뭐 하고는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갈릴리 호수까지는 뭐 상당히 깊은 거예요. 해수면부터 200m니까 실제로는 뭐 한 500m 이상씩 낮은 거예요. 이게 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이 물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끌어올린다고요? 그죠? 지금은 써요. 그죠? 지금이야 이제 그거 뭡니까? 펌프 가지고 뭐 지금은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뭐 몇 킬로도 끌어올리죠.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구약 시대에 그걸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그거를?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를? 예수님 당시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지만 어떤 거예요? 농사에는 그 물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특수 상황이에요. 우리가 잊기 쉬운 이스라엘의 특수 상황인 거예요. 응?
사해는 죽은 소금 바다니까 더 못 쓰지만은 이렇게 쫙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을 딱 집어넣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만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비. 그죠? 이스라엘은 뭐예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비가 안 오면은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기근이에요, 기근. 이스라엘은 기근이 많아요, 적어요? 성경에 보면 기근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조금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까? 많이 나와요, 그죠? 특히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기근 때문에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구약에만 그게 아니라 신약에도 나오죠, 신약에도, 그죠? 신약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여기 그 이스라엘 지역에 가뭄이 들은 거예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바울이 안디옥에서, 그죠? 식량을 가지고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전해주러 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공이 뭐냐면은 기근이 많은 거예요. 왜? 오직 비만 바라보고 사니까. 근데 비도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이 지역이, 그죠? 근데 비 적게 오면서 비가 딱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농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요단강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요단강은 물은 있지만은, 민물은 있지만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단강의 용도는 뭐예요? 요단강의 용도는? 예? 예? 요단강 어디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어차피 농사에는 못 써요, 그죠? 그럼 뭐에 써야 돼요? 가축들이 좀 쓸 수 있겠죠, 그죠? 뭐 그 부분에 이제 그 가축 소를 많이 키우는데 하여튼 근데 그거 뭐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겠죠. 무슨 고기? 그러니까 그냥 고기하고는 다른 물고기, 어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처음 목회하셨잖아요, 그죠? 거기 할 때 제자들이 다 직업이 뭐예요? 다 어부예요, 어부. 그러니까 갈릴리 용도는 뭐예요? 물고기 잡는 게 갈릴리 용도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 쓰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이 호수가 있으니까 거기 고기가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잡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용도가 그건 거예요.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애국하고 이 메소포타미아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애국을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그 애국은 뭐 이집트는 무슨 뭐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일강의 선물. 그러니까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이 주는 게 뭐냐면 애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없으면 애굽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일강은 이집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애굽에서의 그 나일강의 역할과 메소포타미아에서의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농경용으로 쓰는 거는 맞지만은 그건 똑같아요. 강을 농사용으로 쓰는 건 똑같지만은 그 강이 갖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이 정반대의 성격이 뭐냐면은 애굽 사람의 특성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의 특성을 서로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거 자세한 것까지 쭉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이 애굽에서는요, 그 피라미드 그거 보면 거기에 이제 막 문서 기록된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그 기록이 나오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사람들 신화가 있잖아요, 신화가,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명에는 뭐가 있어요? 그 우주 창조에 대한 그 설명이 있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전부 다 그 설명이 있는 거예요. 조금 잘 됐고 좀 못 됐고 이런 거 정도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처음에는 어디 그냥 작은 먼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먼지 같은 게. 그 먼지 같은 게 이제 그 원시 물 속에서 서서히 축적이 돼가지고 이 진흙 웅덩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진흙 웅덩이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거기에서 이제 공기와 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와 물이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땅과 하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하늘 속에서 그 일남이 일녀 두 쌍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쌍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형이 이제 이 왕인데 동생이 형을 그 왕자를 뺏기 위해서 형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지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이프와 같이 따라가가지고 지하 세계를 구축을 합니다. 동생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동생은 악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지하로 가면은 이제 그 뭐 동생을 죽이고 뭐 하고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 나일강, 사람들이 나일강을 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 나일강 넓은 흙탕물이 쫙 내려오는 거기에서 뭐예요? 그 흙탕물이 모래 먼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이제 충족이 되면 계속 쌓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은 굉장히 그런 물에 대해서, 그죠? 우리는 그 시커먼 흙탕물이 쫙 밀려오면 우리 느낌이 어때요? 예? 서럽다고요? 더럽고 또 더러운 것도 더럽지만 또 뭘 느낍니까? 두려움, 공포 이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그죠? 장마가 홍수가 막 그런데 시커먼 물이 막 밀려와 보세요. 겁나잖아요. 그죠? 휩쓸려 내려갈까 봐.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기원이 거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홍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홍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겠어요? 부정적으로 보겠어요?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개념이 다르죠. 그죠? 애굽에서는 홍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홍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를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왜 그런 게 생기느냐 한번 보시면은 왜 그런 게 생기냐. 이제 이게 바로 그 피라미드 문서 같은 데 보면은 그 그림이에요. 이 사람 모양 가지고 우주를 설명한 거예요. 우주를. 그죠? 요게 공기고 물이고 이 공기하고 물에서 남자, 여자,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거기에서 내 자식이 나오고 뭐 하는 거 여러분이 이런 사진 가끔 봐요. 그죠? 뭐 보면 그 여자가 뭐 빨가 벗고 있네요.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만은 예? 설명. 그렇죠. 지금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우주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옛날에 이 우주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응? 조금 다르죠. 그죠? 하늘을 여성적으로 본 거예요. 여성적으로. 물. 하늘 비가 내리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땅. 거칠다 이거죠. 사막, 산 막 이러니까. 그죠? 그래서 남성이 땅이고 여성이 하늘이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요 세 개는 여러분들 더 관심 있으면 하지만 제가 이 뭐 인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왜 이런 사고 방식이 생겼냐 이거죠. 이런 사고 방식. 그래서 그 조금 접어두고 그 메소포타미아. 제가 그 이집트 같은 경우는 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제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신화가 있어요. 신화가. 예? 거기서 보면은 이 전 세계는 뭐냐면 혼란의 도가니예요. 혼란의 도가니. 그죠? 그래서 거기 애굽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보면 엄청 넓은 평야예요. 사실 애굽보다 더 커요. 그게. 응? 엄청 넓은 평야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옛날에는 아마 이 소금, 바다의 물이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바닷물이 들어오면 농사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소금이 있으면 못 져요. 그죠? 소금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고대에 이제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화가 뭐냐면은 이 민물과 바닷물이 서로 이제 한 쌍이 되는 거예요. 그 쌍이 돼서 서로 사랑하고 해서 뭐 신들을 자식들을 만들었다가 서로 싸워가지고 이제 남자는 죽고 여자가 이제 뭐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혼란을 내게 하는 거예요. 혼란을. 응? 이거 다 읽으려면 뭐하지? 이게 뭐냐면은 그 점토판. 그러니까 여기는요 재밌는 게 보면은 여기 이 현재 이락 지역이에요. 이락. 이 메소포타미아가 현재 이락 지역 여기 가 보면은 돌이 없어요. 돌이. 이쪽 지역은 재미있죠. 응? 돌이 없으니까 그
그 집을 어떻게 져요? 이 사람들은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져요. 이게 이쪽 문화의 특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이 오래 가겠어요? 오래 못 가겠어요? 오래 못 가요. 근데 별로 이쪽 제 가면은 옛날 유물들이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돌로 진 거는 오래 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데 가보면 땅만 파면 다 유적이에요. 하도 돌로 진 게 많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남아 있는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이렇게 점토를 불에 구워요. 불에 구우면 도자기처럼 되잖아요, 그죠? 도자기는 안 없어집니다, 그죠? 도자기식으로 돼 있는 거는. 그래서 그 기록들은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점토판으로 새긴 그 글들은. 그래서 거기에 새겨져 있는 이 사람들의 신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신화가. 그래서 이 신화가 보면은 티아맛하고 마둑하고 싸우는 거. 티아맛은 뭐냐면 바로 소금 바다 여신인 거예요. 이게 더 오래된 거죠. 근데 이 여자는 뭐냐면 혼란이야. 혼란. 그냥 막 암흑의 여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 마둑은 여기에서부터 한 뭐 증손자 뻘로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질서의 신인 거예요. 질서의 신. 그래서 나중에 이 질서의 신이 뭐냐면은 요거를 죽여버린 거예요. 혼란의 신을 죽여버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마둑이 누가 되냐면은 바벨론의 신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 볼 때 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물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두려움, 공포예요. 애굽에서는 물이 뭐예요? 좋은 거죠. 그죠? 긍정적인 거. 근데 여기는 두려움, 공포예요. 두려움, 공포. 그래서 그 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응?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유물들을 보면 이 용으로 표현되고 막 이런 것이 바로 티아맛, 그 바닷물 여신이고, 그거를 정복하는 사람이 바로 그 마둑이라는 사람이에요. 마둑. 요런 형식의 인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애굽에서는 그 홍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홍수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고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이게 이제 그 위성 사진이다. 위성 사진. 근데 애굽의 그 나일강인데, 이 나일강 사진을 보면요. 이건 전부 다 이쪽은 다 사막이잖아요. 사막.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뭐냐면 거의 98%, 99%가 어디 사는 거예요? 요 강 주변에 사는 거예요. 강 주변에, 나일강 주변에. 사막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인구가 다 여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 물 때문에 살긴 사는데 물이 홍수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강 주변에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홍수가 언제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어디서 내려오는 거냐면은 여기 에티오피아에서 눈 녹은 물, 또 에티오피아에서 내린 빗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여기 보면 거의 물길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거의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딱 정해져 있겠습니까? 응? 요거를 감싸고 있는 산이 있는 거예요. 산이. 응? 자, 그걸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면 이쪽 양쪽은 사막이에요. 사막은 높은 지대입니다. 근데 물이 하다 계속 깎아내리는 거죠. 깎아내리면서 홍수가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이것이 범람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범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길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물길이. 그러니까 홍수가 와도 정해져 있으니까 뭐예요?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홍수가 오면 이 애굽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애굽은 좋은 거예요. 좋은 이유가 뭡니까? 긍정적으로 보니까. 아니, 그냥 괜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농사가 풍요롭게 되니까. 그건 그런데 그거는 이제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거든요. 걸음이 내려와. 근데 메소포타미아 부정적으로 보고 여기서 긍정적으로 봐요. 똑같이 비를 이용하는 건데.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홍수가 이제 오는데 여기 홍수는 어떤 홍수냐면은 매년 홍수가 오는 주기가 정해져 있어요. 여름에 오는 거예요. 여름에 오니까 우리 언제 홍수가 오겠구나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면서 또 뭐냐면은
이 홍수가 오면서 여기서 홍수에 뭐가 섞여 있냐면은 아주 그 검은 흙 색깔에 영양이 풍부한 흙이 거기서 실려오는 거예요. 저 상류에서 실려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홍수가 오면서 그거를 이 홍수가 쭉 돼 있지만은 이게 뭐예요? 이 물 속에는 다 뭐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 비옥한 흙토양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홍수가 물이 싹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땅에는 뭐가 남는 거예요? 그 비옥한 시커먼 흙이 남는 거예요. 그 흙에다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씨만 심으면 되는 거예요. 응? 이 농사 짓기가 편해요, 안 편해요? 농사 짓기가. 여러분, 농사 지려면 뭐예요? 뭐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뭐 벼 한 번 심으려면은 그 모내기 하려면은 뭐 썰어질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정신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거름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름조차도. 왜? 그 시커먼 영양분이 넘치는 그 흙이 홍수하면 따면 쫙 깔리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만 하면 되냐면은 그냥 비가 오고 나면 한번 쭉 평평하게 깔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냐?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 이게 이제 그 당시 기록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구멍만 통통 내는 거예요, 가면서. 구멍 통통통통통통 내면 어떻게 해요? 뒷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씨만 쭉쭉 풀리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 뒤에 또 따라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걸 다 망치로 뭘 해주는 거예요? 씨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주면 농사 끝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못하죠.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또 뭐 해야 돼요? 또 그 김 매야죠. 풀 잡초 뽑아야죠. 뭐 해야지? 예. 또 거름도 때때려 줘야지.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홍수가 딱 지나가면은 그 위에 시커먼 그 기름진 토양에다가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칙칙 뿌리고 이렇게 칙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곡식이 다 익으면은 뭐 하는 거예요? 촥촥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하죠. 그러니까 홍수가 이 사람들한테 유익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유익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나일강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 양쪽 끝들은 뭐예요? 전부 다 사막, 산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이게 넘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냐? 평상시에는 이만큼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기가 돼서 여름에 이제 홍수가 치면 뭐냐면은 홍수가 이만큼 범람하는 거예요. 이만큼. 요 농사 짓는 땅에다가. 그죠? 요만큼 홍수가 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어디 사는 거예요?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지역 요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홍수가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집이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요? 자기 재산이 보존이 돼요, 안 돼요? 재산은 생명이 다 보존이 되는 거예요. 보존이 되면서 이 홍수가 시커먼 요 시커먼 흙 있잖아요. 이걸 쫙 깔아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씨발 턱턱턱턱 뿌려지고 가을에 쫙 거두면은 농사 끝 이러는 거예요. 홍수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신의 선물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세상의 기원을 뭐로 보냐면은 이 홍수에서 보는 거예요. 홍수에다 그 시커먼 물에서 신이 나오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세계관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다 보니까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이집트는 배고픈 게 없어요. 물론 가끔 홍수니 가끔 그 물이 이제 뭐 완전한 건 없죠, 이 땅에, 그죠? 가끔 홍수가 있고 가끔 물이 적은 경우도 있지만은 그건 진짜 가끔이고 뭐 10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이런 거고 내내 뭐예요? 항상 이 패턴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일을 별로 안 해도 돼요, 그죠? 농사 짓기 너무너무 쉽잖아요. 농사 짓기 때 그 무렵만 홍수가 비가 많이 오네요. 만나네요. 그게 8월 여름에 그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예요? 비옥한 흙을 쫙 깔아주고 다 깔아주면서 홍수 항상 오는 게 아니잖아요. 홍수가 그 눈 녹은 물 비가 와서 쫙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럼 홍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는 거예요? 시커먼 흙만 쫙 남는 거예요. 그 시커먼 흙에다가 씨만 툭툭툭툭 뿌려서 덮어주면 농사 끝이에요. 가을에 추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제가 아는 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편하게, 가장 풍요롭게
정말 배 두드리면서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로마도 이렇게는 못했죠. 여기는 자연 환경이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는 뭐예요? 사막으로 나라가 다 갇혀 있어요. 그 외부에서 침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 있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나폴레옹도 침입하고 뭐 하고 했지만은 많은 경우 다 실패했어요. 왜? 그 사막을 뚫고 들어와야 되니까. 사막을 뚫고 들어올 때 뭐예요? 그냥 맨손으로 올 수 없잖아요. 뭘 갖고 와야 됩니까? 물, 식량 이런 걸 갖고 와야 돼요. 뭐 10만 군대가 온다. 그럼 10만 군대가 마실 물, 식량 이런 걸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막이 얼마나 길어요. 그 통과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쉽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다 통과해가지고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데 좀 왔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쳐가지고 목말라, 물 배고파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거 싸움이 되겠어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는요, 역사도 심플해요. 외적인 침입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죄송합니다. 애굽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이런 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그냥 싸움하고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쉽게 길에 가다 뭐가 떨어졌다 이거예요. 저거 내 거다 네 거다 싸우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누가 싸웁니까? 가난한 나라는 싸우죠. 그죠? 하다못해 동전 100원이 떨어졌다 이러. 지금 방글라데시나 뭐 인도 같은 데 가보세요. 그 서로 집으려고 싸우고 난리예요. 그죠? 가난한 나라는. 그러니까 이집트는 뭐예요? 그런 싸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뭐예요? 굉장히 너그러워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너그러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 쫓아냈어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식량 가지고 막 그냥 째째하게 그냥 못 줘주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죠? 그냥 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막 쪼들리고 그러질 않으니까 마음이 풍요롭고 너그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성경이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애굽으로 갔겠냐 이거예요. 응?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응?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사고방식은 뭐예요? 아까 그 신화도 얘기했지만은 그 왕은 뭐예요? 왕은. 그 신들의 자식이 왕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이 가난하겠어요? 부자겠어요? 애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응? 애굽의 왕은 가난하겠어요? 부자겠어요? 엄청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겠죠? 엄청난 부자겠죠. 백성들이 다 잘 먹고 사는데 뭐 그 세금 내고 뭐 하고 다 그게 다 누구 거예요? 다 왕 거 아니에요. 왕이 엄청 부자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를 짓습니까? 이 피라미드 하나 짓는데 돈이 얼마 들겠어요? 응? 그 옛날 고대에 응?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에 왕이 피라미드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돈 없으면 안 돼요. 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불가사의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특별한 이유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특별한 이유로. 왕이 돈이 많고 왕이 뭔가 여기 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다른 예를 든다면은 에베소에 그죠? 거기서는 뭐를 섬깁니까? 여신을. 어떤 여신을 섬기세요? 에베소에서는. 네? 아니죠. 비누스 말고. 왜 바울이 에베소에서 거기서 목회할 때 무슨 은장색, 은으로 다 만든 그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런 얘기 기억나잖아요. 그죠? 근데 은을 갖고 뭘 만드는 거예요? 어떤 여신의 상을 만들잖아요. 그 여신 기억이 안 나세요? 응? 아데미 여신. 그죠? 아데미 여신. 근데 그 아데미 그 여신 모셔놓은 신각도 뭐예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건 뭐예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왜 그걸 했겠습니까? 그만큼 에베소에서는 그 여신의 중요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불가사의를 만든 거예요. 불가사의라는 건 뭐예요? 못 만드는 건 아니죠. 그죠? 만들 수는 있는데 그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비용이나 뭐 이런 거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보통 꿈을 꾸질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은 뭘 하는 겁니까? 이제는 그 많은 풍요 뭐 이런 것들을 뭐예요? 잠시 자기 살아있을 동안만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죽어서도 영원히 그것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욕망이 뭐로 표현되는 거예요? 피라밋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피라밋이 뭡니까? 100m가 넘는 거예요. 그것도 대리석으로 쫙 수십만 명의 인원이 동원돼가지고 지금도 뭐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돈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그 생각이, 그죠? 그 부와 영화를 뭐예요? 사후에도 누리고 싶어서 한 것이 바로 이 피라밋이라는 거예요. 이 피라밋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그쪽 문화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쪽 환경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옛날에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저게 뭐 피라밋 만들었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만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스핑크스까지 와서 이 스핑크스가 이걸 지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했죠. 그죠? 그리고 좀 더 지나면은 요 피라밋은 뭐예요? 조금 우습죠. 그죠? 조금 볼품이 없어요. 근데 요 피라밋은 누가 만들었느냐? 왕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신하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이제 자꾸 이제 부가 이제 팽창이 되면서 지방에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있지만은 각 도지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도지사도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도. 나도 내 피라밋 하나 가져보자 이거예요. 어? 그래서 나도 돈이 있고 그러니까 왕만 뭐 영원히 살 거야. 나도 영원히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한번 규모가 작잖아요. 그죠? 그 후대로 가면 갈수록 이 피라밋이 뭐예요? 이제 대중화, 보편화되는 거예요. 조금 돈이 있는 갑부들, 돈 좀 만진다는 사람들은 피라밋 다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대중화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문화예요. 애굽의 문화. 응? 그리고 이제 죽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하 세계. 아까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지하 세계 이제 그 여왕 죽은 사람 들어가서 지하 세계를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심판하는 우리 식으로 꼭 천사 비슷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저울을 갖고 하는데 저울에 뭐냐면은 요게 뭐냐면은 심장이에요. 심장.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거 마음이다 이거죠. 마음. 그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들었냐면 네가 선한 일을 했냐 악한 일을 했냐 이거예요. 그거하고 뭐하고 보냐면 이게 깃털인데 깃털. 이게 무슨 깃털이냐면은 의를 다루는 깃털. 의. 그러니까 의가 요 깃털만큼 있냐 없냐 이거예요. 깃털만큼 의가. 그래서 그 깃털하고 우리 심장하고 달아가지고 심장이 가벼우면은 너는 죽어. 이게 잡아먹는 거예요. 괴물이. 그러지 않고 이 심장이 더 무거우면은 뭐예요? 그 영원한 지하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히 이렇게 이게 그 애굽의 그 피라미드 문화예요. 응? 근데 이제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다르죠. 메소포타미아는 여기가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린 컬러죠. 여기 대평원이에요. 대평원. 넓은 평화예요. 평원이에요. 저도 여기 현대 이라크에 안 가봐서 모르는데 위성 사진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메소포타미아가 무슨 뜻이냐면은 두 강 사이에 두 강 사이. 두 강 사이. 그 두 강은 뭐예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티그리스 큰 두 강 사이에 그 비옥한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건 뭐예요? 거기서 고대 문명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제 여기서 특징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특징이. 근데 여기 대평야잖아요. 평야. 근데 큰 강이 두 개가 있어요. 이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러면은. 응? 응? 그리고 홍수도 나는 거예요. 홍수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위에 터키가 이제 터키에 보면은 뭐 아라랏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라랏산. 노아 홍수 때 뭐 방주가 아라랏산. 이제 그쪽에서 거기도 뭐 눈 녹은 물이 내려오고 또 그 지중해 편서풍에 의해서 그 빗물이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요 지역에는 뭐 비가 거의 안 옵니다. 이 상류에서 눈 녹은 물 빗물이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징은 뭐냐면 시들 때도 없어요. 아까 애국 같은 경우는 언제 내린다고 그랬어요? 여름에. 그죠? 근데 여기는 시들 때도 없어. 언제 내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갑자기 비가 막 하면 뭐 홍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홍수가 언제 오는 거를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자다가 홍수 오면은 그냥 빠져 죽는 거야. 봄에, 여름에, 가을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이 대평야잖아요, 그죠? 애굽 같은 경우는 강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강이 딱 통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산에 의해서 딱 통제가 됐잖아요, 그죠? 강물이 그걸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그 강물을 봐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컨트롤된 거야. 너무 유익한 거야, 강물이.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통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홍수가 나면은. 홍수가 나면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비옥한 초승달이라는 그 지역인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사람들은 강을,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을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 큰 강이 흐르잖아요. 여기 비가 별로 안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도 농사지으면서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큰 강이 흐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물길을, 수로를 파는 거, 수로를 파가지고 모든 지역에 뭐예요? 물을 대는 거예요. 그럼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 있으니까. 비록 비는 안 오지만은 농사는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농사는. 그죠? 이렇게 짓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수로를 파고 뭐 하고 그러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적게 필요하겠어요?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이 수로 다 팔려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중앙 집권제가 엄청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예? 왕 아래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 이런 게 건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죠? 그죠? 평상시에. 뭐, 워낙 땅이 넓고 말하니까 뭐 그냥 많죠. 땅이 막 그냥 그 곡식을 많이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쪽 지역으로는. 그러니까 인구 밀집이 되는 거죠. 문명이 발달하는 거죠. 그죠? 거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데 물길을, 강에서 물길을 파가지고 전부 사는 거예요. 집 같은 것도 보면 뭡니까? 일단은 흙벽돌 집이 많아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이 강에 또, 강이니까 뭐예요? 수초들이 많잖아요. 수초들. 그 수초들을 이용해서 집을 좀 사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죠? 다 보면 그 지역에서 나는 거로 사는 거예요. 한국은 소나무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소나무 갖다가 거기 얽어가지고 흙으로 다 붙이고 이렇게 살잖아요, 집을. 이스라엘은 뭐예요? 돌이 많으니까 돌 갖고 집을 짓고 사는 거고. 여기 메소포타미아는 여기서 많이 나는 거 갖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사는 것까지는 좋아요. 자, 평화롭게 잘 사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수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 강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뭘 위성에서 보는 거예요? 강의 모습이 정처가 있어요, 없어요? 응? 뚝방을 만들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그게? 어렵죠, 그죠? 만들어도 높이 만들 수 있겠어요?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 메소포타미아 평화 지역에 이 강을, 홍수를 안 나게끔 한 뚝방을 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는 이 홍수를 막을 수 있게끔 쌓지만은 그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홍수가 나오면 어디서 홍수가 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물이 쭉 흘러가다가 뚝방이 약한 데 있으면 뭐예요? 거기 터져가지고 그냥 물이 싹 들어가면 홍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100%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홍수가 날지 모르는 거예요. 홍수가 이 평야 지역이니까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홍수가 완전히 그냥 모든 걸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물에 빠져 죽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통 도시를 만들어도 이 강을 끼고 강을 가지고서 이렇게 도시를 만들거든요. 왜냐면 물이 필요하니까, 그죠? 식수도 해야 되고 농사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의 이제 모습이에요. 아직 늘 일어나는 그 도시들의 모습이 여기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홍수가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들이 뭐하고 뭐 전부 다 떠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작사 끝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메소포타미아하고 애굽의 어떤 그런 차이점이에요. 이 차이점 때문에 아까 제가 애굽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너그럽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냥 잘 줘요. 왜? 부족한 게 없으니까 내가 굳이 내일 먹을 까지 챙기지 않아도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응? 아주 여기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잔인해. 제가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아직 반도 못 끝냈는데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 요거를 잘 이해해야 구약이 잘 이해되는 거예요. 구약이.
그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시간이 많이 지났어.